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할머니와 생활한 A군은 지난해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 데 격분해서 그만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19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혐의와 함께 구속 기소된 17살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 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는데요.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이 형제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부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선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는 말을 했고 책 2권을 선물했습니다. 책은 박안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었는데요. 자전거 도둑은 전기용품 도매상 꼬마 점원 수나미가 도둑질도 나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도덕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네요. 또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충분히 교화 개선 여지도 있어서 이렇게 양형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어떤 원인이었을까? 그 성장 환경, 불우한 성장 환경 때문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마 재판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앞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교화 가능성이죠. 이 아이가 정말로 재판부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과를 가진 사람들, 전과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과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과를 이유로 또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이어서 교화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지 요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 사회가 이 아이에게 꼭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고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항상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우리 김 변호사님 밝은 기운 많이 좀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불안 증상까지 보였죠. 저는 따돌림을 주동한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저는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켜 제 딸아이와 격리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엉뚱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2달간 가해 학생에게 저희 딸과의 접촉,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 봉사,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제 딸아이가 걱정됐습니다.
따돌림 당한 일로 학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는 딸아이가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지낼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따라 나서 열흘 동안 가해 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제 딸아이 근처에 오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꺼져 라는 글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저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명예훼손이라는데 제 프로필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네, 딸아이가 왕따를 당했고 학폭위까지 열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간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사연자가 한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동학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실 테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해두었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 또는 폭행을 가했지만 아이를 다치게까지는 하지 않은 정도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 내지는 아이를 때리거나 돌보지 않은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비슷한 판례 사안에서 등 하굣길에 기다렸다가 가해 학생에게 경고를 하거나 학교 도서관 소파에 앉아서 가해 학생을 상당 시간 동안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이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1심 판결에서는 아동 정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재질이나 범행의 정도에서 그 1심과 2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진 것이지만 어쨌든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임은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간 그 경계선상에서 하여간 판단될 여지가 좀 있군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사연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아이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직접 하셨는데요. 게다가 열흘 동안 등 하굣길에서 가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다면 어느 정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 차례 정도 가해 학생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고 부드럽게 훈육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공포심을 준 정도로 경고하는 것은 이 가해 학생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그 아이도 어린아이니까요. 그렇죠. 네,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보다는 이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이 방지책을 논의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요. 또 그다음에 또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엔 같은 반 학우들의 학부모님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되어 있어서 학교 일정을 공유하거나 공지사항을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러한 경우에 사연자의 상태 메시지는 같은 반 학부모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따돌려 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 일부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꺼져라는 글을 게시한 경위나 동기들을 다른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심과 2심에서는 명예훼손의 유죄로 판단을 했다가 이 대법원에서 이 명예훼손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그 표현 학급폭력범 그 자체만으로는 이 가해 학생을 지칭하지 않고 그리고 그 폭력
그 저지르는 사람 자체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그 가해 학생을 특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이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면 애초한 이러한 상황이 좀 위험한 여지가 있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가해 학생이 특정은 안 됐으니 그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은 안 된다 이렇게 봤군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해 학생이 특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학교 폭력이 내 아이도 중요하고 또 그 아이도 또 아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네,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네, 우리 학교 폭력으로 피해 입은 어머님의 상처가 조금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도 상처가 좀 아물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해 학생도 여기에서 더 상처 안 받고 서로 조금 올해는 서로 조금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사랑과 평화 노래는 숲에 흐르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